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의 대표 고등학교인 포천1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진로와 직업교육을 결합한 혁신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포천1고를 다녀왔습니다. 포천1고등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로 지정돼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핵심은 일반계와 특성화계의 벽을 허무는 한울타리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일반계 학생들도 생명공학기술, 마케팅과 광고, 무역 일반 같은 특성화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종합고의 장점을 살려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와 직업 교육을 결합한 진로 직업 융합 교육 모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리빙랩 프로그램과 포천 생글생글 캠프 등으로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3년간 SLAT와 리빙랩을 통해 쌓아올린 자신만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대학 입시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취업할 때도 현장 실무 역량을 증명하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로와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공교육 프로그램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기록부 내용도 더 풍성하게 작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정시보다 수시로 입학하는 비율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의 질이라는, 교육의 질이라는 면에서 이사나 내진 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농어촌 전형이라는 이점과 그다음에 1:1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교육해 주시는 이 자군고의 이점이 두 가지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포천1고의 자공고 2.0 프로그램이 학생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기도와 함께 경기 북부 사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에는 2031년까지 의정부 지방법원과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이전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신설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 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보건소장 응시 자격 요건을 기존 의사 면허 소지자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 관련 공무원으로 완화해 재공모합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확대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공석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며 동두천시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개최한 통합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구직자 1000여 명이 방문해 취업 정보를 얻고 현장 면접 기회 등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취업 상담과 커리어 코칭, 이력서 사진 촬영과 면접 메이크업 등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지역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결과를 함께 돌아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행사장 내 홍보 전시 부스에서는 공동체별 사업 성과가 담긴 전시물과 사진전을 운영했으며 포천형 공정무역 상품 체험존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아이들을 맡아 경무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교사단체와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교육청의 감사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조사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시간과 물리적 시간과 이런 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결국에 뭔가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네요.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거절로 인해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 면담조사 내용,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개인 처분 5건, 기관 처분 2건 처분을 결정한 후 10월 1일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징계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계자 5명과 기관 2곳에 내려졌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고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파면을,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 대해서는 각각 해임 이상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요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에 인천특수교육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인천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 사망기일인 10월 24일에 맞춰 1,024명의 공동형사 고발인을 모집해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처음에는 24명, 그러니까 1,024명까지만 받고 마감할까 이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제 넘겨서라도 어쨌든 받자 그렇게 돼서 고발장에 명시돼 있고 이제 제목도 명시돼 있고, 네네. 이들은 이번 형사고발 외에도 차주 월요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체납자는 528명으로 개인 434명과 법인 94곳이 모두 252억 원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2명과 법인 17곳이었는데요. 모두 5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체납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의 한 건설법인으로 주민세 법인분 총 17억 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에 사는 위모 씨로 주민세 8억 5,8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과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20일부터 서울, 대구, 대전에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열고 다음 달 2일부터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정비사업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개선안도 안내하는데요. 융자 한도 상향과 이자율 인하 등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정책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에서 총 6차례 진행되며 사전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발사 예정이었던 경기 기후위성 1호기의 발사가 21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스페이스X 현지 사정으로 21일 오전 3시 18분으로 발사 일정이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인천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지난달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만 6,885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와 환전, 제한업종 사용과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와 기타 지자체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맹점 등입니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과 단속 절차,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을 벌여 단속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재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2027년 국비 지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조기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인천시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과격사업 6개와 군구 특화사업 3개, 군구 확산사업 3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사업에는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인천형 장애인 복지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경로당 보급 확산, 스마트 해양 빌리지와 통합체계 관리 스마트 협력 빌리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